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통역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통역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If there is any foreigner audience who might need the English translation, could you raise your hand? We will give you the device. Is there anyone who needs English translation?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분 먼저, 앉아주세요. 관객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QR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세 분 아까 앞서서 인사 말씀 나누셨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같이 이제 처음으로 관객분들이랑 영화 같이 보신 소감하고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 감독 홍성은입니다. 이렇게 저의 첫 상영이거든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지금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한테는 또 유난히 더 뜻깊고 또 되게 의미 있는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많이 설레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긴장도 되면서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같이 얘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아 역을 맡은 공승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려요. 네, 저도 이렇게 제 영화를 처음 보고 또 첫 영화기도 하고 되게 낯설기도 하고 되게 새롭네요. 네. 되게 느낌이 되게 남다르고 저도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니까 네, 네 좋은 이야기들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보신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수진을 연기한 배우 정다은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참여했던 배우로서라기보다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는 느낌이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또 많은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고 관객분들 질문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영화는 그 제목 그대로 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어떤 혼자 사는 삶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거리 같은 것들이 좀 두루 담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신 계기를 먼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자취 생활을 이제 꽤 오래 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혼자서 좀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체질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결혼을 대체할 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계속 혼자 살아야겠다. 이게 잘 맞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좀 우연히 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게 됐는데 처음에 그냥 안타까운 일이네 이러고 그냥 보고 있는데 되게 그게 저한테 크게 오더라고요. 눈물도 좀 많이 나고 며칠 동안 그 생각이 좀 머릿속에서 안 떠나서 왜 이러지? 왜 이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크게 와닿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제 삶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 이게 완전하지 않고 제가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외면한 거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마침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은 혼술, 혼밥 이런 키워드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또 더 혼자서 고립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담론이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혼밥이나 혼술 같은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면 내가 이걸 다 혼자서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사실 굳이 SNS에 인증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애초에 SNS를 할 이유도 없는데 이거를 굳이 해서 인증까지 한다는 걸 보고 약간 동질감을 느꼈어요.
나랑 다 비슷한 거 아닐까? 다들 혼자서 좀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또 누구랑 소통하고 싶고 내가 고독감이랑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걸 영화를 만들어서 좀 다른 사람들이랑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현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끈이 되게 희미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좀 일도 하고 거주지도 있고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 막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인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그 이야기하고 일단 이 영화를 처음 만나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 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아는 우선 혼자 사는 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예요. 혼자서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자기만의 틀을 가두고 관계 맺기를 이제 하지 않으면서 그래야만 혼자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진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면서 이제 점점 그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네, 점점 혼자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하게 됐을 사실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끌고 가야 하기도 했고 또 되게 섬세한 감정 표현을 네, 요구하는 그런 영화여가지고 되게 감독님한테도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막 못하겠다고 저 못할 것 같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네, 되게 많이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영화를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을 내서 바쁠 텐데 드라마도 있고 많은 시간을 저한테 기꺼이 내서 대화를 많이 해준 배우여서 저는 되게 주연 배우로서 동지처럼 되게 든든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차 그랬다니 참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다은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수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이 디딘 사회 초년생인데 되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답답할 법도 한데 진짜 좀 끝까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고 좀 수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딱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저랑 이제 거의 동갑내기 친구들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되게 힘을 건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그 나이에 맞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이는 좀 선배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본의 아니게 좀 민폐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열심히 하려는 게 너무 보이니까 미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수진이를 만나서 연기를 했을 때 너무 재밌고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다 코멘터리를 다는 게 뭔가 민망한데 근데 정다은 배우는 저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놀랐던 게 딱 처음 만났을 때 19살이었고 실제 수진이가 이제 설정 나이가 20살이거든요. 19살, 20살 되기 딱 직전에 다은 배우를 만난 건데 저는 사실 19살 때 되게 어리버리하고 좀 바보 같았는데 정다은 배우 만났는데 너무 똑똑하고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나리오나 캐릭터에 대한 해석도 나름대로의 그 보는 눈이랑 이런 관점들로 되게 잘 해석을 해줘가지고 제가 실제로 쓴 수진보다 훨씬 더 풍부한 수진이 나오지 않았나 정다은 배우 덕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하나씩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공승현 배우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씬은 뭐였는지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씬이요?
안 그래도 찍은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찍었는지 점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2019년 12월에 저희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네, 보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일 힘들었던 씬은 아무래도 그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씬을 빨리 초반에 찍어가지고 그 전에 촬영분이 없는 상태로 아버지와 전화하는 걸 초반에 찍어서 되게 감정의 흐름을 네, 어떻게 잡아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고 또 테이크도 되게 여러 번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시기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제 좀 어떻게 답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뭐 이전에 찍은 건지 언제 찍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많았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 타임머신 남이 가고 싶던 과거가 왜 2002년이었는지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현대인들이 혼자가 아니었던 순간이 2002년 월드컵 때였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지금 기억하시는 세대도 있고 여기 더 젊으신 분들은 막 어렸을 때 겪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다음 배우만 해도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생 맞죠? 2001년생 네 기억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저한테는 제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다 똑같이 빨간색 옷 입고 나와서 마치 어제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인 것처럼 막 춤추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얼싸안고 이러는데 그게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지 않나 그런 경험들이. 근데 타임머신남이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자신이 누군가랑 가서 닿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2002년도에 그 되게 극도로 밀접하고 친밀한 그 관계들을 좀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타임머신남도 혼자 아마 사는 사람이고 고립된 사람이고 그가 끊임없이 콜센터에다가 전화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한테 가서 닿고 싶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2002년 월드컵을 소재로 끌고 왔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지점이 이제 진화의 일터로 콜센터가 등장을 하는데 꽤 구체적으로 좀 그런 어떤 업무들이나 이런 풍경이 나타나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콜이 온다거나 어떤 대화가 오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좋은 실적을 낸다는 게 어떤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진화의 일터로 그리고 영화의 좀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콜센터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진아는 사실 자기랑 같은 공간에서 지금 같이 숨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저 너머의 세상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랑의 소통이 훨씬 더 편리하고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직업이 사실 되게 감정노동으로 악명이 높잖아요. 지금 계속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저는 진화를 상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콜센터 상담원을 되게 천지처럼 천성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재능이 있어야 이거를 아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화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감정적인 개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관계이기보다는 그냥 한 개의 목소리, 그냥 음성으로만 취급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굳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이 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진화는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하고 이 사람을 되게 그냥 목소리화,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되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영화가 나름대로 이제 끌어가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가. 그러니까 들어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아마 수진도 처음 진화를 봤을 때는 너무 멋있어,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직업정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쿨하고 우리가 보기엔 되게 멋있는 모습처럼도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쿨하고 멋있는 일인가, 그냥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물질처럼 기계처럼 대하는 게 괜찮을까? 라는 질문들을 좀 끌어내고 싶어서 이 콜센터 상담이라는 직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콜센터에서 이제 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배우분들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진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완전히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차단하고 계속 되게 무표정한 얼굴로 응대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반면 수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너무 다 모든 게 당황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그 장면 찍을 때 배우분들은 어떠셨는지,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기 콜센터가 진짜 콜센터를 섭외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장소였는데, 저는 감독님이 로케를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따라가서 콜센터가 어떤지도 좀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신 다른 공부는 너튜브나, 네, 그리고 제 동생이 예전에 콜센터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 그 동생의 경험담도 많이 듣고, 네, 그리고 또 가끔 저한테도 그런 상담원 분께서 전화를 많이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막상 받으면 원래 보통 바로 끊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저도 열과 성을 다해서 대답하고 잘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목소리 톤을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 무표정이어야 하고 목소리는 하이톤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표정인데 하이톤으로 하다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면서 되게 최대한 무표정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수진이처럼 똑같이 모든 게 신기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처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딱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따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수진이처럼 처음이어서 너무 재밌고 우와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공간인 진아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원룸이 아닌 어떤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거실과 분리된 방 하나를 원룸처럼 해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진아의 집을 상상하고 디자인할 때 진아의 집은 진아가 세상에 대해서 가진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룸이 아니라 좀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이런 걸 설정을 했던 거는 그야말로 거실을 비워두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는 거실이라는 공간이 외부 사람이 이렇게 초대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통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진아는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실을 굳이 꾸미거나 가꿀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이 넓은 집 안에서도 안방에 모든 거를 다 들여다놓고 사는 것 자체가 진아가 얼마나 협소하게 좁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설정을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공승현 배우가 진아의 클로즈업 샷이 많다고 느끼셨다고 하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건 촬영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 이 영화가 진아를 따라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촬영도 사운드도 최대한 진아의 어떤 인식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아는 사실 자기가 현재 있는 공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 스마트폰을 보거나 멀리 있는 목소리를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공간을 굳이 보여주지 말자, 그냥 진아만 보여주자라는 마음이었어서, 보통은 이제 새로운 공간 들어가면 풀샷 먼저 보여주고 약간 공간을 소개하는 샷들이 있게 마련인데, 좀 우리는 그런 걸 좀 안 해보자. 대신에
진아가 자기만의 이 틀어박힌 세계가 깨지는 순간에는 이 공간을 좀 넓은 샷들을 하나씩 찍어서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진아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운드가 크고 또 그렇지 않은 사운드는 아무리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도 작게 들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쌀국수집 뭐 신 같은 걸 예를 들면은 그냥 쌀국수 인서트, 그다음에 되게 타이트한 바스트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모르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수진이가 이제 쫄랑쫄랑 쫓아오니까 자기만의 요 딱 집중이 깨지니까 그제야 좀 풀샷도 보이고 옆 사람 어깨도 좀 걸리고 이런 방식으로 찍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아가 특히 초반부에 좀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해 있을 때는 넓은 샷 사이즈를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또 한계가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혼자 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고, 이렇게 뭔가 그럴 때 어떤 외로움, 뭐 혼자 사는 혹은 혼자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질문해 주셔서 정다운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고요. 혼자 산지 이제 조금밖에 안 됐어요.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성격인데,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누굴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그 외로움이 싫지만 그걸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항상 집에만 많이 있고 오히려 친구들이 집에서 꺼내주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집에서 되게 바쁘거든요. 집순이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집에서 엄청 바쁘잖아요.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근데 그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그 시간이 되게 여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외롭지만 좋다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자취 경력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좋다. 네, 저는 자취 경력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완벽한 집순이고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고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 많이 하는 화상통화로 같이 술도 마시고, 네, 가끔 노래도 틀어서 춤도 추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혼자 산 적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쉐어해서 살고 있는 중이고, 사실 전 아직도 약간 진아 같은 것 같아요. 진아가 제 과거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아직도 진아가 좀 남아있어서 집에서 혼자 뭘 잘 못해가지고, 사실 전 진아가 혼자 집에서 뭘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TV 보는 거 외에는. 그리고 원래는 영화가 제 가장 큰 취미였는데 이제 영화를 일로 삼게 되면서 또 취미가 약간 사라진 느낌이 들어서 요새 취미를 좀 개발하려고 혼자 그림도 그리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일 때가 많이 생각나는 영화였다고 감상 주셨고, 또 진아가 후배한테 수진에게 좀 차갑게 대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기대하면 그만큼 상처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주셔서 약간 이제 뭐 전사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팀장, 진아, 수진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서로 이렇게 어떤 콜센터에서의 롤이나 태도를 물려주는 관계라고 생각해. 이걸 가르쳐주고 학습하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진아의 과거가 수진이었을 거고 진아가 나중에 그냥 이대로 계속 더 살았다면은 팀장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팀장님의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가 뭘 좋은 걸 안 받아보면 남한테 좋은 걸 못 주잖아요. 그래서 진아가 수진한테 차갑게 대하는 건 진아가 뭐 천성적으로 못 돼서가 아니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해주는 어떤 사랑이나 그런 지지를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물림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순환들, 이런 대물림을
진아가 주인공이니까 한번 진아선에서 딱 끊어주고 그럼으로써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세 명을 진아의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진아와 수진의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화에서는 되게 어색한데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12월에 찍었는데 딱 1월 1일 되자마자 자기 이제 술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아직 그 회식을 그렇게 못했었죠. 그때 12월 28일에 우리가 28일 회식을 하는 날. 바람에 다음 맞아, 배우가 맞아. 술을 못 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진짜 수진처럼 옆에 계속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되게 막 물어보고 그리고 너무 말투 자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되게 예뻐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랑 좀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옆에 붙어 있고 계속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진아랑 수진이랑은 좀 다르게 좀 밝게 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진이를 연기하면서 진아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진이가 봤을 때 너무 어른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 되게 프로 같고 대처도 잘하고 그냥 딱 감정 안 섞고 일을 딱 잘하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그냥 되게 멋있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그 이제 영화 후반부에 새로 이성 옆집 남성 성훈이 나오는데 이제 다리가 불편한 인물로 그 인물 설정을 하셨는데 비장애인이 아니어야 했던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조금 너무 약간 단순한 대답일 수 있는데 진아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혼자 사는 여성이고 이제 자기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갑자기 와서 말을 건다는 게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씬은 편해야 했거든요. 성훈이 때문에 관객이 그나마 약간 한 번 숨통도 좀 트이고 이러려고 만드는 씬이었는데 그렇게 안 될까봐 좀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현우 선배님 캐스팅을 이제 그때쯤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선배님이 당시에 다리를 실제로 다치셔가지고 이거 캐스팅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럼 그냥 목발 짚고 오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되게 제 고민도 많이 해결이 되고 물론 남의 다친 걸 이용하는 듯한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서현우 배우님이 너무 재밌어하시고 그 제안 자체를 즐겁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그런 설정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제사를 지내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이제 그 고독사로 떠나신 분의 영복을 비는 제사를 지내시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뭐 집에 대해서 무슨 집값이랑 되게 연관이 된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기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만들게 되신 어떤 계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사실 작별 인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진아는 작별 인사에 서툰 사람, 그리고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왜냐면 자기도 작별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죽음을 자기가 옆에서 잊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난 아무렇지 않아, 난 뭐 신경 안 써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사람이어서 진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작별 인사에 굉장히 서툰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아는 사실 그냥 누군가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됐다가 떠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훈이랑 전세 입장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서로 만난 적조차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성훈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진아가 본다면은 좀 작별 인사에 대한 메시지를 확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우는 내가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나랑 이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고 잘은 모르지만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진아가 그걸 보면서 아 나한테 왔다가 떠나가는 모든 것들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면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과 있었던 일들이 다 무로 돌아간다거나 막 허무하게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헤어지더라도 난 여전히 이 사람이랑 관계 맺음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했어요. 그걸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주로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그래서 성운의 제사씬에서 사람들이 정성껏 그 죽은 사람, 그 살았을 때는 사실 관심도 없었지만은 열심히 그 사람을 보내주는 모습을 보면 성운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 있는 거를 보면은 진아가 아, 이 세상은 되게 냉혹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별하는 공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은 위안을 받고 좀 이런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설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질문이 사실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관객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신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말씀드렸지만 저희 첫 관객이 되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저한테 특별하게 뜻깊은 날이고요. 저희 영화는 5월 19일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좀 약간 보신 것보다 더 과장해서 더 좋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뻥치기 좀 많이 해서 너무 좋더라 해주시면은 또 많은 관객분들이랑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때 좀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공승현 배우랑 정다은 배우 보시다시피 너무 매력적이고 같이 작업했을 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첫 영화이자 이제 영화제 온 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너무 뜻깊은 네, 영화에 이렇게 진짜 첫 관객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5월 19일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공승현이라는 배우가 이런 다른 모습도 있구나, 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네,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이 영화 인물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들도 계실 거고 굳이 혼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혼자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보셨으면 좋겠고 네, 19일에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재밌게 즐기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